있었습니다. 특히 국민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문재인 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 애국 국민 알기를 이처럼 가볍게 보다가는 큰일 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씨와 김정은의 만남은 구체적인 약속 없는 뜬구름 잡기 선언이었고 북한에 퍼져야 할 사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대북 퍼주기만을 김정은에게 제시한 협상에 불과했습니다. 북핵 폐기가 없는 4.27 선언은 무효이며 그 역풍이 따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즈는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시한을 정했지만 북핵 폐기 일정은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졸속 만남, 그것의 10대 문제점. 첫째, 김정은의 잃어버린 11년 발언은 대한민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 누구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습니까? 11년 동안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등으로 위협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둘째, 김정은은 노무현 정권 때 14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는 것은 과거 14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의 압박에 불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은 4차례, 김정은은 비핵화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김정은의 공식 발언으로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북핵 폐기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일성 때부터 이어오던 대남 전략 전술과 동일합니다. 완전한이란 한 단어만 더 들어갔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으로 전개해야 하나 이번 선언문은 그 반대로 순서가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세우고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넷째,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주사파 논리입니다. 통일 전선에 있는 민족 공존함과 동일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주사파들의 논리며 자칫 한미동맹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씨에게 숙제만 가득 준 김정은의 한수위 압승의 선언. 합의문 전문의 대부분은 14 공동선언 이행, 확성기 중단, 남북 경협 등 경제 지원 등 대부분 남한이 해야 할 것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숙제만 가득 준 상황입니다. 또다시 20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북한에 퍼주게 생겼습니다. 여섯째, 구체적 일정 없는 완전한 비핵화는 원론적 수준. 판문점 선언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와는 거리가 먼 원론적 수준일 뿐입니다. 또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된 것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측에 제공하는 핵 우산까지도 철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기존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다른 것입니다.
일곱째,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 재논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사실상 14 합의 이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우리 해역만 북한에 넘겨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NLL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이 4.27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사실상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요구,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UN 대북 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며 남북 공조와 남북 경협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미 갈등 유발하는 국제적 이관계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대놓고 미국에 덤벼드는 꼴입니다. 남북 간에 합의를 했으니 미국이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째,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주고 주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김정은 앞에서 의장대 사열하게 하는 건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더 이상의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입니다. 북핵 폐기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60만 국군 장병의 불종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굴욕입니다. 이것은 반자유민주주의, 반대한민국 상황입니다. 10번째,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최악. 종전선언, 평화협정, 철도 연결 등은 모두 북핵 폐기, 미국 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들로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4 선언을 섞어놓은 잡탕찌개 선언입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세부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행동이 적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깡통에 불과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서해 NLL 등의 문제는 국민의 동의 절차, 즉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국회 해산을 통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지난 14 남북 정상회담 합의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에는 총 100조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통일부가 2008년 최근 국정감사에서 14선언의 합의 사업을 이행하는데 14조 300여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 남북 정상회담이 무려 11년이 지났고 경제적, 사회적 수요를 감안할 때 당초 추계한 소요 예산보다 2, 3배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줄여 잡아도 200조 원의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조 원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의 사과조차 없는 무조건 퍼주기식 남북 합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실패한 햇볕 정책의 망령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찔끔찔끔 흘리는 남북 정상회담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김정은은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2개의 핵실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 발언입니다. 왜 공식적인 4.27 선언의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기존 핵실험장 모두를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언 하루 후에 이 말을 왜 흘리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자주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목적을 이 한마디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수교를 통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들이 70년 동안 주장했던 대남 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 한마디로 그의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문에는 이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 폐쇄와 종전과 불가침 약속을 요구한 것은 4.27 선언 전체 항목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4.27 선언에 넣지 않고 하루 지난 다음에 공개한 속셈이 무엇입니까? 핵실험장이 2개 더 있다는 것을 4.27 선언에 넣어서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27 선언에 이 2가지가 빠진 것은 권모술수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남북 정상 회담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숨기려 합니까?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서 숨긴 것입니까? 대한민국당은 문재인 씨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북 대화의 전 녹취록과 영상을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루킹 여론 공작 특검 빨리 서둘러야. 드루킹의 여론 공작이 검찰과 경찰의 덮기 공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의 요구도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에 대해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주장에 국민 55%가 찬성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6%는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일반 잡범 수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경공모의 은행 계좌 4개에서 약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는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자료조차 하나 없습니다. 일반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에야 드루킹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반드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금융, 휴대폰 추적을 다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여론조작 게이트입니다. 드루킹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글 30%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음해성 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은 거짓 탄핵에 관한 여론 조작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